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진행해주세요. 뭐합니까 우리? 네. 뭐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전 시간에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들 예민도 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저는 아예 계좌를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거래 정지라면서. 겁나가지고. 아 다른 거? 다른 것도 겁나서 모르겠다. 참 그렇게 안 열어봐지더군요 정말. 네. 신기하죠, 그죠? 아니 궁금하지가 않아. 궁금하지가 점점 안아주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걸 뻔하니까. 확인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누구나 다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가다듬고 네. 또 배울 건 배우고 열심히 열공을 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2개를 할 겁니다. 둔촌주공 업데이트. 네, 우리 그러면 둔촌주공 전문 기자가 출동하는 겁니다. 네. 둔촌주공 전문 기자가 출동하는 둔촌주공 업데이트. 그러니까 요즘 뭐 여기서 대출 2주비 뭐 사업비 보증 안 해줘서 대출 더 연장 안 해주겠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장순원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둔촌주공 조합원들 다음으로는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최상욱 작가님이 또 좀 요즘 부동산 시장 업데이트. 네. 부동산 시장 업데이트. 요즘 월세가 막 높아지고 있고 네. 전세 월세 시장이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좀 최상욱 작가님이 재밌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장수원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둔촌주공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커뮤니티가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네. 붓옹산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이제 각종 이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하고 뉴스도 별 재밌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검색어 순위가 있어요. 거의 둔촌주공이 1위에? 네, 요즘 당연하죠. 계속 1위입니다. 워낙 큰 매물이고 워낙 큰 재개발이고. 네. 저도 관심 있잖아요. 그죠? 네. 당사자 얼마나 당사자 아니더라도 이거 언제 분양하는 거냐 이거. 그게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둔촌주공. 지금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꼬여 심각하다. 있는 것 같은데. 지난 4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네. 예. 그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한 6천억 원 증액 문제를 놓고 이제 싸우다가 공사가 중단됐는데 오늘이 6월 20일이죠. 예. 2달 넘게 지금 계속 중단되고 지금도 어떤 사태 해결에 이제 그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계속 이제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네. 뭐 최근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금융대출 특히 뭐 이주비하고 사업비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조합이 이제 뭐 최악의 경우에 조합이 파산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무슨 대출이에요 이게? 아파트를 다시 짓는데 무슨 대출이 필요해요? 이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살던 분들이 이제 어디 나가서 살려면 뭐 전셋집도 구해야 되고 혹은 뭐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주비 대출이라는 거를 써요. 그런 대출이 하나 있고 한 덩어리가 있고 이주비 대출이 지금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와, 그것만 해도 그렇게 크군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그다음에 뭐 청산자들 이제 나가시는 분들 땅값을 치러줘야 되죠. 현금 보상해줘야 되죠. 혹은 또 뭐 지하철까지 이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공사 말고 조합이 하는 일정 부분 사업이 있어요. 초기에. 공사비 말고. 그 아파트 공사비 아파트 말고. 짓는 거 말고도 초기 작업에. 이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이주비 대출 이자를 뭐 대신 내주거나 이런 각종의 조합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돈을 사업비라고 해요. 그 사업비 대출이 지금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에는 공사비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비. 그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는 1조 7천억 원이 따로 있는 거고 아 그거는 시공사가 일단 먼저 외상으로 네, 부담하고 그거 외상 공사하고 있고. 외 자잘한 공사. 뭐 그런 공사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주비 대출 예, 이자라든지 이자 비용. 네, 뭐 이런 것들이 큽니다. 하기야 지금 조합원들은 밖에 나가서 뭐 돈 어딘가 살고 있어야 되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분양해서 다 정산합시다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주비 대출은 뭐 지금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요. 이게 만기는 7월 말인데 네. 이주비 대출은 이제 개인 이제 조합원들이 받은 대출이거든요. 개개인들이. 네,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 지분 있잖아요. 땅 예, 있잖아요. 예. 그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고 땅이 담보로 있으니까 그러게요. 뭐 은행 입장에서도 뭐 크게 뭐 네. 빌려주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업비 대출인데 사업비 대출은 이게 이제 대출의 주체가 조합이고 예. 지금 뭐 사업비 대출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뒤엔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신 시공사가 이제 갚아주겠다는 연대 보증을 끼고 예. 빌린 일종의 신용 대출입니다. 땅 담보로 안 하고 네, 땅 담보로 안 하고 신용 대출로 받은 거예요. 신용 대출로 받았는데 그 왜 조합이 이주비 대출은 땅 담보로 하는데 네, 똑같은 조합한테 빌려주는 건데 왜 이걸 어쨌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근데 지금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기가 8월 23일이거든요. 예. 그 시공사가 더 이상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예. 보증을 더 이상 안 해주겠다. 네,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은행들이 얘네 보증 안 해주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더 빌려주겠느냐 만기 때 연장 안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지금 이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기타 등등 비용이 7천억 원 정도가 드는데 네. 미리 저는 둔촌주공 뭐 그냥 나갈랍니다 하는 분도 있고 등등 해서 네. 그 7천억 원은 조합이 빌린 거지만 네. 조합에 뭔가 땅을 담보로 빌린 게 아니고 네.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쓰는 그 신용으로 네. 네. 7천억 원을 빌려준 게 있는데 만기는 8월인데 네.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 연대 보증 못 해주겠다. 시공사가 시공사에서. 연대 보증도 계속 해주면 8월에 또 한번 만기 연장해서 줄 텐데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 시공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남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7천억 원은 얼른 누가 갚든지 갚아야 갚든지.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이 갚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일단 빌려야 조합이 될거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데 예. 뭐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연대 보증을 갚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은 이제 아마 만기가 돼서 이 둘이 그때도 싸우고 있으면 건설사가 갚을 겁니다. 건설사가 갚아요? 네. 어. 왜냐하면 대위연재,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했으니까. 연대 보증을 샀으니까, 연대 보증을 했으니까. 은행은 이쪽에서 못 갚으면 이쪽에다 갚으라고 할 수 있고 아, 네. 뭐 지금 시공사가 네 곳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1군 시공사들이 다 있고 예. 한 7천억이니까 뭐 한 곳당 한 2천억 조금 안 되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꽤 크네요. 아 근데 잔금도 못 받고 현대건설만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3조 됩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는 있다.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몇천억 내야 되면 속상하죠. 정선영 기자님은 갖고 계신 재산의 한 10%를 누구 보증 섰다가 대신 갚아준다고 생각해봐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갚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그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그렇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조합이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 일단은 건설사가 갚고 그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이 조합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갚을 수 없으니까 경매를 진행하고 땅을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땅을 뺏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사들이 뭐 종종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기사 중에 틀린 내용이 뭡니까 그럼? 뭐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당장 뭐 저희가 보면 당장 이제 8월 23일 날 만기가 돼서 예. 조합이 돈을 갚을 수 없으면 그 시공사가 돈을 대신 갚고 예. 바로 9월 달쯤에 뭐. 둔촌주공 땅이 경매로 네, 나온다. 되느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구상권을 당장 청구하지 않겠다는 게 조합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대위 변제를 하더라도 조금 더 협상을 해보겠다. 아니 건설사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건설사가 네. 경매로 붙이든 말든 건설사가 판단할 문제죠. 그건 건설사가 판단할 문제인데 네. 네. 그게 이제 경매로 붙인다고 해도 바로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매를 하려면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그렇죠. 예.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그 자체에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사랑 조합이랑.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조합은 이 사업 자체가 지분제 사업, 즉 건설사도 같은 이제
땅 주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예.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이 나면 그걸 갖고 이제 쉐어하는 구조다. 쉐어하는 구조니까 예. 건설사도 일종의 이 사업의 주체다. 예. 그러니까 니네가 당연히 그 사업비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준 거고 갚을 주체도 건설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구상권이 없다. 그 조합이 주장을 주장하겠으나 하는 거. 예. 대출 계약서에는 대출 받은 주체가 조합이고 네. 보증선 건 건설사인데 네. 건설사가 대신 갚았으니 대신 갚은 건설사가 네. 돈 빌린 조합한테 네. 내가 대신 갚은 돈 내놔라. 네. 그거 당연히 라고 하는 건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수순인데요. 뭐 당연한 수순인데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서로 다툼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더라도 예. 당장 건설사 말이 맞다는 판결이 나와야 아. 다음에 경매를 붙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1심 판결이 나오는데 뭐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6개월까지 이제 해서 만약에 건설사가 1심에 이기더라도 또 항소 상고하고 뭐 이제 그 1심에 이기면 이 이제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예. 경매 스톱 가처분 네. 신청. 그러면 이게 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고 그럼 뭐 2, 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심 재판 과정에서 건설사가 이겨서 예.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강제로 경매를 집행하는데 그걸 막아주세요 가처분 신청을 하거든요. 또 예. 반대로.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합이 일정 부분 어떤 현금 공탁을 해야 돼요. 네. 그 이슈도 좀 있을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조합이 네. 7천억 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공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을 수가 그 돈도 있죠. 어디서 나올지는 7천억 모르겠다. 원에 뭐 10%만 해도 뭐 70억 원이나 되니까. 700억이죠. 네. 아, 10%는 700억이고 네. 1%만 해도 뭐 70억이니까 예. 그게 뭐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슈도 하나 좀 남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공탁 못하면 또 빨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경매가.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시그널이네요. 어쨌든. 문제는 있는데 예. 그러나 그게 땅이 날아가지는 않겠네요. 그냥 네. 땅이 있으니까 네. 예. 애초부터 땅을 담보로 빌려주고 빌렸으면 괜찮은데 왜 시공사를 중간에 껴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땅을 담보로 또 한 번 돈 빌리면 안 되나요? 뭐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취재한 바로는. 예. 네. 그냥 말씀하신 잠깐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걸 좀 보고 이제 개념을 갖고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예. 이 땅이 지금 보시면 땅이 62만 6천 제곱미터, 약 19만 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택지비가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번에 감정한 가격이거든요. 제곱미터당 1,864만 원. 예. 그러니까 이 땅값만 평당 5천만 원, 네, 땅값만 한 땅값만 12조 원. 12조 원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사비를 제외하고 그건 예. 지금 뭐 조금 다툼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대출인데 네. 7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값에 비하면 7천억 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크지는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예. 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왜 그 처음부터 이제 토지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어허. 그 조합 측에다 좀 여쭤봤더니 이제 예. 당시에는 이제 지분제 계약이기도 하고 그 땅 주인이면서 이제 사업의 파트너로서 그 시공사가 참여했고 예. 시공사가 이제 연대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를 이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이제 손쉬운 방법이고 예. 이 토지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합원 지분의 각각의 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지금 조합원 둔촌주공 조합원 6천 명인데 6천 명. 일일이 동의도 받아야 되고 번거롭군요. 그 번거로워.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어. 하다 보니 뭐 이게 손쉽게 훨씬 더 그냥. 좀 수월하고 어차피 이거 그 나중에 사업을 정산을 하면 비용을 되니까. 털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쉬운 이런 방법으로 식의 하다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본인들은 지금 그런 선택이 지금 5년 뒤에 이렇게 그렇게 된지 뭐. 자신들의 좀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합에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은행 입장에서 조합은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합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바뀔 수도 있고 예, 이제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합이
그 은행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시공사라는 거죠. 건설사가 돈도 많고 어쨌건 이 사업을 끝까지 이 건설사가 시행을 하면 아파트란 상품으로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인계철선처럼 건설사의 보증을 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관례처럼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공사 보증 형태가 됐다. 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겠네요. 문제가 돼도 네. 당장 어떻게 될 일은 없네요. 힘들어도 네.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소송하느라고 시간도 걸리고 네. 그동안 또 잘 해결될 수도 있고 네. 또 만약에 문제가 돼서 또 완전 틀어졌다. 그 대출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네. 이 땅이 담보로 경매로 넘어가서 어. 주인이 바뀌고 네. 결국은 둔촌 주공 조합원들은 피해를 크게 입는 네. 그런 일까지는 아직은 안 일어나겠네요. 나중에 땅으로 대출 받을 수 지금 단계에서 그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예. 건 좀 이른 네. 것 같고요. 너무 예. 앞선 얘기 같고 지금은 이제 당장 그 만기가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근데 안 되더라도 네.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에 둔촌 주공 조합원들이 문제가 생기냐, 네. 그 땅을 뺏기냐라고 네. 하는 건 이 시나리오든 저 시나리오든 없는데요. 즉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재판을 걸어도 계속 대법원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네. 여차하면 담보로 땅 담보로 또 일일이 번거롭긴 한다고 했습니다만 네. 뭐 불가능하진 있을 않을 것 것 같고. 근데 그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보강 취재를 했어야 뭐 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예. 하겠는데 예. 뭐든지 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예. 이제 뭐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제가 뭐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이제 그 재건축 조합으로 명의 이제 신탁이 된 이후에 추가로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받는 게 대출 받는 게 특히 이제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좀 쉽지는 않겠죠. 네, 이게 이제 일반 분양분까지 이제 다 들어올 거니까 그런 어떤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해지고 특히 이제 이 땅은 아직은 미등기 재산인데 지금 예. 이주비가 이제 선순위 대출로 짜여 있잖아요. 이미 잡혀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제 금융 환경에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네, 뭐 그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추가 대출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다른 금융기관이 이제 빌려준다.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일단 지금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위험해 보이죠. 네, 중단돼 있고 얽히고 싶겠습니까? 현재 조합이 그 뭐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예.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들어올 기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퀘션이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안 들어오더라도 경매로 넘기는데 당장 경매로 넘기기 있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대법원 갔다 와야 되면 네. 최소한 2년은 네. 별일 없는 거네. 그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해결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되게 뭐 걱정이 싫다고 그렇게까지. 근데 다만 연체 이자가 좀 많다고 그러긴 하던데. 네. 연체 이자 많겠죠.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만나고 둘이서 네. 양쪽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물밑에서 뭐 서울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기본적인 거는 뭐 핵심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진척이 없는 거죠. 진척이 없고. 네. 서울시 큰일이다, 여기도. 조합에는 진짜. 이제 니네 이제 그 소송 취하하고 예. 뭐 공사비 증액 인정 늘어난 거에 대해서 주고 예. 뭐 마감재 니네가 원하는 거 마감재를 바꿀 때 그 뭐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건설사에 지급하고 뭐 소송도 취하해라라고 했고 예. 건설사에는 이제 바로 건설을 재개해라 공사 재개해라 이런 식의 이제 중재를 했는데 조합은 큰 틀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게 조합 입장이고 건설사는 그 조합에서 먼저 공사를 공사 계약 무효 소송을 취하지 않는 이상 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설 게 없다. 뭐 이런 나중에 입장이에요. 돈 받아야 되니까 불안하다 이거겠죠. 그렇죠. 나중에 돈 받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제 현재 입장이라서 아직 중재는 조금 안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중간에서 무슨 실태 조사를 했다 하던데 네. 그 결과는 뭐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리더군요. 도정법을 어긴 뭐가 있고 그래서. 네. 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뭐
그 뭐 예산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예. 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예산 어떤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대의원 회의만 거쳤다든지 뭐 공사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이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 예. 그 법률을 위반한 행위들을 적발을 해서 한 31건 정도 적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합이 소명을 해라라는 예. 거를 지난주까지 이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예. 답은 못 받았고 조합에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그 예산 수립 절차를 생략했다는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700억을 써야 되는데 뭐 앞에 200억, 200억, 300억을 쓰던 300억, 200억, 200억을 쓰던 뭐 일종의 약간의 그 시점의 문제지 지출하는 시점의 문제지 총액은 같기 때문에 뭐 법 위반은 아니다. 뭐 등등 뭐 이거 여러 가지 거기 서울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네. 조합은 당연히 문제 없다고 할 텐데 서울시가 지적을 했으면 서울시가 무슨 권한이 있나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만약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시가 예. 이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뭐 아마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판결이 나오면 아마 조합 임원들이 교체가 될 거예요. 법상.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 이제 일단 서울시에서 이게 정말 그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예. 이제 사법부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뭐라 그러 그 절차를 진행하겠죠. 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거는 문제 있는 조합이라는 건 둔촌주공 조합이 전반전 조합이 있고 후반전 조합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네, 지금 조합. 그러니까 지금 후반전 조합. 조합에 예, 문제가 지금. 있다고 네, 서울시가 네. 지적한 거예요. 네, 네. 그럼 또 바뀔 수 또 바뀔 있겠네요. 수도 있겠네요. 조합이. 지금 안 그래도 왜 이 지금 그때 공사 중단 이후에 예. 이게 현재 조합에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소위 비대위가 꾸려졌거든요. 예. 그 비대위가 꾸려진 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그때 뭐 그런 그 인테리어 뭐 마감재라든지 예, 예, 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주의 조합에 비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 그 고발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조합 지금- 내부에서도 이제 그 조합을 현재 조합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조합원을 모으고 있어요. 아마 전체 조합원의 10%를 모으면 아마 네.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총회가 열리면 그 총회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지도부가 교체되는 걸로 알고 바뀔 수 있는데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예전에 네. 뭐 도장 찍어가지고 이 도장이 제대로 찍었냐 그 처음 조합에 문제가 있었고 네. 그 말고 지금 이제 바뀌어 있잖아요 한번 예. 바뀌어 있어서 지금 시공사랑 싸우고 있는데 네. 이 조합에 대해서도 또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있겠죠. 바꾸려고 한다. 네. 있겠죠. 건설회사야 사장 있고 전무 있고 과장 있고 하면 딱 끝났는데 네. 조합은 사실은 탈중앙이잖아요. 조합은 탈중앙이고 탈중앙이라서. 사실은 진짜 시공사는 맨날 이런 걸 상대하고 조합은 제가 다 처음이지 뭐 얼마나 몇 번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협상력이 약하긴 약할 거예요. 그렇다고 정부가 뭐 제3자가 나설 수도 없고 자기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본인들이 새로 짓겠다는 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3자가 할 수도 없고 네.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면 탈중앙이고 참 그러고 보면 잘 아무 잡음 없이 올라간 재건축 아파트 대단한 거네, 진짜. 대단해요 보면 대단한 거네요. 대단해요. 여기 진짜 너무 관심 사항이고 너무 큰 단지라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쉽게 되는 이유가 네. 집값도 올라가고 재건축을 하면 크게 먹기 때문에 네. 아 됐어요 당신들도 좀 먹어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자기 부담금 내야 되죠. 그렇죠.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거라서 진짜 이제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매번 싸울 거라고요. 곳간이 이렇게 있어야 서로 나눠 먹고 그냥 조용히 털고 끝나고 예. 누가 좀 해먹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이게 재건축이 오케이 허용을 하고 잘해라 응원을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합의도 안 되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둔촌주공 아직도 이런 상황이군요. 혼란이 남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취재 좀 해서 쌓이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장순환 기자만 믿습니다.
진짜 걱정이야. 오히려 빨리 좀 분양을 해야. 좀 해라 좀 이제. 이제 뭐 곧 그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내일 발표하죠. 네, 내일 관련해서 이제 선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예. 나오면 여기도 좀 내가 그랬잖아. 사실은 속도를 낼 수 그거 있습니다. 노리고 시간 끄고 있는 일부러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면은 높다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예전에도 이렇게 항상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낮아빠지려고 하면 네. 지자체에서 용적률 좀 더 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완공시키고 그랬어요. 마레프도 그랬고 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